자, 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방금 7강에서 우리가 문장 성분 공부하다가 이제 바로 8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7강에서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에서 명사는 반드시 뭐가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돼야 됩니다. 대명사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는 어떻습니까? 형용사는 아직 공부 안 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목적어 있는 동사의 줄임말이 타동사고 목적어 없는 동사의 줄임말이 자동사다. 보어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같으면 보어고 의미적으로 다르면 목적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목적어다라는 것은 같은 성질, 다른 성질이죠. 그럼 나와 다른 사람을 자기라 그래요? 타인이라 그래요? 타인이라 그러죠. 타인. 남타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 다른 성질, 타적인 성질을 갖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러고, 목적어 없이도, 즉 남의 힘, 다른 것에 힘이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동사를 스스로 자자 자동사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아주 엄청나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명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까? 그 밑에 있는 1번, 2번 한번 보시죠. 보세요. Mom made me pizza가 있고요. 밑에는 Mom made me a soldier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갈게요. 지금은 뭐 중심으로 본다? 밑줄 친 그 명사 중심으로 보세요. 지금 아직 명사 끝난 거 아니니까. 즉 지금은 피자하고요. soldier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보면 Mom made me pizza. 일단 made가 동사죠. 그러면 mom은 품사로선 명사고 문장 성분으로선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 즉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me를 보세요. me. 엄마와 나는 같은 존재, 다른 존재죠. 그 me는 무슨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인칭 대명사다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me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목적격이다라고 배웁니다. 딱딱 아귀가 딱딱 떨어집니다. 지금은 인칭 대명사 아직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의미적으로만 가세요. 엄마는 내가 아니다. 그럼 me는 무슨 목적어. 대명사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다음에 말이에요. 피자가 왔어요. 피자는 피자죠. 일본 영어 발음된다 피자 하는데 피자는 피자입니다. 그렇죠? 이 피자는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주목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피자는 일단 주어는 아니죠. 동사 앞에 있는 이 mom이 엄마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피자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피자하고 엄마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이 피자는 앞에 있는 목적어와 비교합니다. 즉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me는 누구하고 비교? 일단 mom, 주어하고 비교를 하지요. 그럼 me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목적어 뒤에 명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목적어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또 의미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e와 피자를 따져야지 mom, 즉 주어인 엄마와 피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me와 피자를 따졌을 때 의미가 me와 피자가 같으면 피자는 같으면 보어가 되고요. 다르면 무슨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피자를 나와 같은 존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엄마는 나를 피자로 만들었다. 이게 되죠. 이래야지 나와 피자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피자로 만듭니까? 그렇죠? 엄마가 내 위에다가 그 버섯도 올려놓고 또 햄도 올려놓고 베이컨도 올려놓고 토핑을 막 해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어서 피자로 만드는 엄마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엄마 없죠. 그 엄마는 나를 피자로 만들었다가 의미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me와 피자는 어떤 존재? 다른 존재겠지요. 그럼 피자도 무슨 목적어가 됩니다. 결국 지금 mom made me 피자는요. 목적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게요, 나중에 문장 형식 공부하는데요, 목적어가 두 개 있으면 앞에 있는 목적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요, 뒤에 있는 목적을 유식한 말로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목적어는 맞는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구별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자 역시 뭐다?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형식 해석이 제일 쉬워요. 간접 목적어는 에게로 해석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를로 해석돼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엄마는 나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에게 을를적 해석. 참 쉽지요.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Mom made me a soldier. 엄마는 뭐다? 그렇죠. 엄마는, 이거를 사형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즉 나와 soldier를 다른 존재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땐 또 이게 이상해요. 보면 엄마는 나에게 군인 한 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몸이 약하고 하니까 군인 한 명 비커에다가 뭐 단백질 넣고 지방 넣고 뭐 탄수화물 넣어가지고 군인 한 명을 쫙 만들어서 나한테 붙여줬다? 이런 의미 될까요? 몰라요. 뭐 이런 예문이 그런 의미가 되려면은 한 23세기, 24세기 정도 돼야지 뭐 사람이 누굴 만들어서 누굴 붙여주든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적으로 전혀 엄마가 나에게 군인 한 명을 만들어 주었다, 위에 것처럼 엄마가 나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처럼 안 되지요. 아, 소리 너무 컸죠 방금. 아침이니까 힘 빠지니까 목소리만 커집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와 soldier를 같은 사람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엄마는 저를 군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엄마는 저를 군인으로 키우셨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죠. 그러면 엄마와 나는 다른 존재니까 미는 목적어가 되겠으나 미와 soldier를 자, 의미적으로 따져보니까 나와 군인은 어떤 사람?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죠. 엄마가 나를 군인으로 키우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oldier는 뭐가 되는가? 보호가 됩니다. 같으면 보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적어와 의미가 같다 하니까 이걸 무슨 격 보호? 목적격 보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soldier는요. 그러면 1번, 2번의 동사 made는요, 둘 다 타동사죠. 왜? 일단 me라는 목적어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1번, 2번에서 쓰인 동사 made는 물론 타동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타동사가 되고요. 뒤에 있는 pizza는 me와 의미가 다르니까 목적어가 돼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직접 목적어라고 또 따로 불러줄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soldier는 보호니까 이걸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밑에 형용사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일단 마무리 질까 하는데 뒤에 연습 문제까지 남아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또 제가 좀 달아 놓을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형용사 이야기까지 일단 8강을 마치고요. 자, 이제 형용사. 자, 형용사는요, 나와 있듯 원래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나중엔 어떤 영역까지 확장을 했는가? 보어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보어요. 자, 그럼 한번 문장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 This is a beautiful flower. 이 꽃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거죠. 뭐 이 정도는 다 해석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2번 예문 보면요, The flower is beautiful. 그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형용사 쪽에만 포인트를 두세요. 첫 번째 예문 보면요, 지금 이 beautiful 이란 형용사가 flower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형용사가 태어난 근본 이유입니다. 근본 목적이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산 형용사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beautiful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beautiful은 보어가 될 수 없고 단순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에서 flower에 또 중점을 한번 둘 수 있네요. flower는 명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뭐가 된다? 주목보가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에서는요, flower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는요, 이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을 때, 또 명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 이때는요, 이걸 한 묶음으로 해서, 이게 한 덩어리 해서 전체를 그 명사 중심으로 해서 문장 성분 용어를 정의해 줍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장에서 보호가 뭐냐 하면요,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정확하게 보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flower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해 같은 거 공부할 때는 A beautiful flower, 즉 명사를 축으로 해서 명사 앞에 있는 관사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는 보호다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드리면 beautiful은 this is a beautiful flower, 이 문장에서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 없고 단지 보호인 명사 flow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he flower is beautiful입니다. 그 꽃은 아름답다 이죠. 어허, 선생님 beautiful 다음에 명사 없네요. 예, 명사 없습니다. 즉 이때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는 문장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뭐가 된다? 보호가 되는 것이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왜냐? 형용사는 딱 두 가지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아니면 보호가 되는 역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100% 보호라는 문장 성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형용사 정의 내립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아니면 보호가 된다. 그래서 The flower is beautiful. 그 꽃은 아름답다 해서 beautiful은 보호가 되는 것이다. 쉽죠? 참 쉽죠? 왜? 어울려요? 지금 성대모사 잘하지요? 아, 오늘 성대모사 잘된 하나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이건 좀 아니죠? 원빈. 웃기지 뭐. 똑같죠? 그리고 돌아가신 성우 장 무슨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하시죠. 네. 똑같나요? 네.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으로 본 명사 이야기, 형용사 이야기를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그쵸? 8강에서 한번 끊고 이제 연습 문제 씀이 따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씀이 또 피곤해서 대충 말이 좀 힘마디도 없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회의를 늦추더라도 연습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9강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문장 성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또 쌤하고 같이 답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